부동산 정책이 변경된다는 뉴스, 교육 정책이 변경된다는 뉴스. 이 중요한 정책들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정책 담당자, 관리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수많은 회의를 통해 고심하여 의사 결정을 내린 후 이렇게 정책 결정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 당연히 회의 내용에 대해 기록을 만들어 남기는 일도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회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회의록에 대해 알아볼까요? 혹시 결말에 도달하지 못한 2차, 3차 회의는 그냥 중간 과정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또는 결정사항만 남기면 되지 번거롭게 회의록을 남길 필요가 있나 하고 의문을 가지는 업무 담당자가 계신다면 그런 생각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겠네요 라고 당신이 묻는다면 그것은 노라고 답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회의록을 생산해야 하는 회의는 공공기록물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지휘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나 교육장, 학교장이 참석하는 회의 또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모두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정하기 위해 모인 회의라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회의가 회의록 생산 의무 회의인지 궁금하다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소속 기록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기록관은 부서별 회의록 생산 의무 이행 및 등록 관리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의가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대상인지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누가 작성해야 할까요? 보통 회의록은 회의를 소집한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의가 필요한 곳에서 소집했으니 소집한 곳에서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회의록은 작성되어질까요? 회의하고 그 결과를 남기는 일은 담당자에 따라서 혹은 기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청렴을 위한 부서 회의를 한 후 회의 결과 보고서는 발언자별로 자세히 기록하는 부서, 결과만 간단히 남기는 부서, 사진을 첨부하는 부서 등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회의록 생산 의무 회의는 그래선 안 됩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다는 말씀. 회의를 하거나 한 후에 나오는 내용이기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어떤 회의인지,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 개최한 회의인지, 그 회의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회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회의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참석자들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회의 결과 어떤 내용이 결정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정리해야 하고 여기에 위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들어가야만 공공기관의 의무생산 회의록으로 똑부러지게 작성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된 회의록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공공기록물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사항으로 회의록 역시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회의록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회의록을 단독으로 등록하거나 둘째, 회의 결과 등록 시 회의록을 부침 자료로 첨부하여 등록하는 겁니다. 회의록을 부침 자료로 첨부했다면 나중에 해당 회의록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서 제목에 회의록 포함, 속기록 포함 등을 기재하면 검색이 쉬워지겠죠.
회의 성격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당신의 배려, 누군가에게는 분명 감동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이 키워드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샵 회의록, 샵 속기록 등과 같은 태그를 남기는 센스 발휘해보자고요. 잠깐!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만 작성하면 되는 일 아니었나요? 대통령,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지휘자가 참석하는 주요 정책의 심의회의, 개별법, 특별법에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중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과 녹취록을 함께 생산해야 합니다. 아주 잘도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일까요? 문서는 상황과 분위기를 모두 담을 수 없죠.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어투를 사용했는지를 모두 알아야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 속기록의 경우는 참석위원의 발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므로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속기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속기록 대신 녹음기록과 녹취록으로도 생산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보통 속기록 작성을 위해 녹음 파일도 같이 생산하고 있으니 속기록과 녹음 파일을 같이 등록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만들어진 속기록 및 녹음 기록은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등록하거나 회의 결과 등록 시 회의록과 같이 붙임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정말 안 어려운가요? 그런데 잠깐! 녹음 기록의 용량 문제로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다면? 속기사가 속기록 원본이라며 종이 형태로 내게 보내왔다면?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회의록은 등록한 문서에, 녹음 기록은 전자 매체에 담아 분리 등록하고 종이 형태의 원본 속기록도 분리 등록. 이렇게 하면 당신은 진정한 회의록 관리의 고수. 그런데 고수님, 종이 형태의 속기록 원본 분리 등록하면서 혹시 스캔해서 파일을 첨부하셨나요? 그리고 그 속기록 원본은 어떻게 하셨나요? 파쇄기에 넣었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을 통해 비전자 등록 혹은 분리 등록하면서 원본을 스캔해서 첨부 파일로 등록할 경우 이 파일은 사본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원본을 별도로 잘 관리해 주어야 해요. 이렇게나 법으로 까다롭게 생산하도록 한 회의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할까요? 까다롭게 생산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것일 테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록물의 보존 가치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단위 과제별 보존 기간으로 책정되는데요. 주요 회의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회의록은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단위 과제인 회의록 관리에 단위 과제 카드를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분류, 편철할 수 있습니다. 이 단위 과제의 보존 기간은 영구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단위 과제와 단위 과제 카드를 만들어 기록물을 분류, 편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단위 과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라면 보존 기간을 최소 30년 이상 책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30년 이상 영구로 관리한다는 것은 전자적 형태라도 국가적 비용이 상당히 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에게 회의 참석 요청 문서, 위원 수당 지급 문서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행정적 처리 등의 업무에 대한 문서는 보존 기간이 짧은 단위 과제를 따로 만들어 생산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여기서 하나 더.
회의록을 등록할 때 망설여지게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공개일까, 비공개일까? 그것이 문제로다. 의사결정 과정이니 5호 비공개 아닐까로 생각하고 모든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하시면 틀렸습니다. 회의록의 공개와 비공개는 회의의 설치 운영 규정을 보면 비공개 회의인지 공개 회의인지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들의 발언이 그대로 확인되는 녹음 기록이 바로 공개된다면 위원들이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지 못하겠죠. 따라서 속기록, 녹음 기록 의무 생산 회의는 보존 기간 시작 10년 동안은 비공개할 수 있고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의 경우라면 15년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개, 부분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 회의가 나라의 중차대한 미래를 결정 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회의들이 쌓이고 쌓여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